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, 명석한 알고리즘. 오늘도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테슬라 얘기와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쇼앤프루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뭐 힙합 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, 보여주고 증명해라. 테슬라가 그것을 해냈습니다.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뭐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? 이런 뭐 의구심들이 충분히 있었죠. 그런데 2분기 인도량 역대 최대치를 발표하면서 주가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구심은 왜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걸까요? 알고리즘을 한번 따라가서 연구를 해보시죠. 자, 일단 맨해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3% 급증을 한 46만 6천 대가 나왔습니다. 44만 6천 대를 예상했던 시장에 충분히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었고요. 옆에 보시면 이제 23년도가 22년도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판매량이요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3년도는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죠. 그렇게 된다면 이거 지금 다 합쳤을 때 한 90만 대 정도 되거든요. 올해 180만 대를 예상했을 때 초반에는 아니 무슨 경기 침체 온다는데 자동차를 누가 사겠냐. 전기차가 그만큼 팔리겠냐 하면서 180만 대 좀 의심했거든요. 근데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나면 200만 대까지 가능하다.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분기별 판매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데 물론 이 얘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.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것 가격이나 덕분이라고 뭐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지난 1분기에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11%까지 내려왔거든요. 그런데 한창 좋을 때 17%, 막 10% 후반대 가다가 11%까지 내려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뭐하냐, 돈을 그만큼 못 버는데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것은 다른 회사들이 뭐 10%까지 올라와 있으면 테슬라가 11%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위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은 6에서 7% 하는 걸로 이제 박수를 쳐준단 말이죠. 그런데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다가 이렇게 11%까지 내려오니까 뭐 우려의 시선이 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렇게 이익을 낸 지 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 전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의 가격을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어느새 엄청난 수준으로 확보했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다 이제 테슬라 아래로 천하통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 표준이 여기 나와 있는 GM, 포드뿐만 아니라 뭐 스텔란티스 그리고 최근에는 폭스바겐, 리비안 또 현대차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된다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상승세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. 여기 KB증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제가 하나 넣어봤는데요. 이런 걸 두고 생산성의 마법이라고 한대요. 왜 보통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수요가 부족해서잖아요. 근데 지금은 가격 인하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기술 혁신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거나 혹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렇대요. 그러니까 기술도 혁신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가격도 떨어지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시장의 확대라는 거죠.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지배력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라면 앞으로 뭐 잠재력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리고 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시장의 확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테슬라만 2분기에 좋았던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리비안도 깜짝 2분기 인도량을 발표했고요. 중국, 그 경기 안 좋다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회사들은 6월에 역사적 신기록을 판매량을 세웠다고 합니다.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테슬라를 위협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강력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
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의 가격이나 해서 나비 효과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테슬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아시는 것처럼 1등주의 가치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이고요.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그 1등주가 만들고 있는 애플이 괜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은 게 아니잖아요. 저는 뭐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애플은 세상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테슬라 역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차로 시작되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했다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다른 세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등주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죠.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요. 테슬라의 목표 주가 구성 비중 중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은 16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오히려 70%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 FSD라고 하죠.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재력을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ESS, 태양광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AI 로봇까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된다면 뭐 더 이상 마레모의 수준의 테슬라의 상승세가 아닌가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내놔 보겠습니다.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시죠. 테슬라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여의도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는 2차 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뭔가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근데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K 주식은 좀 다르거든요. K 주식은 변동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온 측면에서 뭐 이게 좀 비싸다라는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은 합니다만 근데 그거는 사실 단순 테마주라고 봤을 때의 얘기고 2차 전지를 과연 단순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주말에 나온 뉴스라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출입 결과로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. 물론 그건 유가의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수출도 그만큼 잘 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거기에 보시면 15대 품목 중에 1등과 2등,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 그 업종, 선박과 자동차가 1, 2등이었고요. 그리고 또 3위가 당당히 2차 전지였습니다. 이런 섹터에 대해서 뭐 테마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리고 또 수출과 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의 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. 뭐 K주식은 사실 뭐 테마와 수급이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펀더멘털이라는 힘을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뭐 반도체주, 2차 전지주, 자동차주를 뭐 진짜 막 공정까지 다 공부해 가면서 그 안에서 장비주, 소재주, 부품주 다 나눠가면서 정말 열심히 파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고 그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부각시켜서 드렸고요. 아니 근데 뭐 사실 테슬라도 요즘 가격 인하한다고 이익률 높인다고 LFP 쓴다고 하던데 뭐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. 어쨌든 침투율이 생긴 건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을 키우는 거잖아요. 이 파이를 키워놓고 그 안에서 지배력을 엄청나게 행사를 하려고라는 거를 최종 목적이라고 봤을 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LFP 침투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. 그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LFP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뭐 NCM 계열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강점이 있는 배터리들이 지금 그 시장의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숫자로도 나오고 있는 게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CATL의 약진이 정말 돋보이는 하반기였습니다만 미국을 제외한 거죠. 테슬라 배터리 탑재량이고 중국을 제외한 거죠.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출하량 추이인데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LG 엔솔이 약진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. 옆에 보시면 배터리 출하량 쪽에서는 LG 엔솔의 올해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.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저 차트를 보다 보니까 SK온이 좀 많이 출하량이 좀 부진한 것이 좀 아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어찌됐든
LFP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가 기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 주식은 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LG엔솔 사야 된다, 에코프로 사야 된다, 요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2차전지 업종 안에서 종목군의 확장은 염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수익률 WCP,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분리막 관련 기업인데 작년까지 전혀 봐주지도 않았거든요, 시장에서.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역시나 IRA였죠. IRA 수혜가 기대된다는 그런 로직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리쇼어링, IRA 또 그 안에서 2차 전지가 할 수 있는 역량 그 중에서도 또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 업종 내의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. 자,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결론은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든지는 의심입니다. 사실 뭐 주식 투자하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건 전 너무 당연하고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이걸 사도 될까? 내가 이거 팔아도 될까에 대해서 의심을 끊임없이 하는 건 정말 훌륭한데 이게 의심이 과해지면 시장 전체를 의심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. 시장이 이렇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굳이 거꾸로 가는 건 오히려 그럴 때 더 포모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다가 또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이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잘 따라만 가도 훌륭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출과 펀더멘털이 만드는 주가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?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.